예, 저는 오늘 2020년에 상용화 서비스 예정인 5세대 이동통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5세대 이동통신이 산업 전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현재 세계 각국과 우리나라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전기전자 엔지니어들의 모임인 IEEE 통신연구회에서 2017년을 이끌고 갈 10대 기술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있는 것이 5G가 올해 이제 드디어 상용화가 시작이 되는 해다라는 것을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 주로 이제 미국이 중심이 되지만 전 세계에 있는 전기전자 통신 쪽에서 볼 때도 5G가 이제 그만큼 올해 이제 상용화 시작되는 첫 해. 어쨌든 이런 5G의 상용화가 어쨌든 올해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동통신의 개요, 그리고 이동통신이 5G가 어떻게 지금 연구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4차 산업혁명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제가 이동통신이 이게 얼마만큼 되느냐인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1980년대 초반에 미국의 이제 이제 EMS라고 하는 애널로그 방식의 이동통신 표준이 만들어진 이후에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LTE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4세대 이동통신이 돼 있고, 어쨌든 한 10년 주기로 현재 이동통신이 세대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경에는 저희들이 이제 5G를 실제로 이제 서비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5세대 이동통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럼 지금도 사실은 저희들이 충분히 잘 쓰고 있는데 왜 5세대를 해야 되는가에는 이제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암시적인 트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20년까지 세계의 이제 휴대폰 사용자가 한 55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각각 휴대폰에서 제너레이트하는 데이터량이 3GB 이상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인 자동차가 되면은 한 4,000GB를 매달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젊으신 분들도 있는데 제 학생들도 그런데 사실은 요즘 TV를 보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리니어 TV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방송 시간대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을 대로 보는 거죠. 내가 골라보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시스코의 전망에 의하면 이제 실제로 그런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의 개수가 500억 개가 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트래픽은 해마다 55% 이상 늘고, 또 실제 트래픽 돌아다니는 거에 우리나라도 이제 미래부 조사에 의하면 비슷한 게 나타났는데, 우리 실제로 이런 트래픽 다니는 거에 75%가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랑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전에는 이제 문자나 간단한 텍스트 정도, 이메일이었는데 이제 동영상 트래픽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나고, 또 사물이 연결이 되는데 500억 개의 과연 사물을 서포팅할 수 있는 이동통신 표준이 있는가? 현재 4세대는 그거는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표준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가전기기 같은 것도 이제 연결이 되고요. 무인 자동차, 또 농업 같은 데서도 실제로 농장 같은 데서 요즘 보면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실제 농작물 같은 거를 무선으로 연결이 되고, 또 유틸리티 같은 것도 그렇고요. 헬스케어도 이제 원격 진료, 스마트 시티, 무인 공장, 이러한 신산업이 이제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되고, 또 저희는 또 어떤 분들이 이거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저보다 다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AI가 이제 주도되고 자동화가 되고, 또 그래서 사물이 이제 연결이 초연결로 연결이 돼서 그런 서로 다른 분야가 이제 융합이 일어난다. 이 이제 워드가 이제 융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융합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가치가 이제 향상되는 그런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4세대 이동통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산업 변화 그리고 그 어떤 그 소비자들의 트렌드, 유형 변화 이런 거에 따른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노력 끝에 이제 5G에서 새로운 이제 성능 목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세대별 이동통신의 역사를 보면 사실 데이터 레이스를 높이는 그 노력이었어요. 처음에는 음성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동영상도 간단한 동영상도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멀티미디어 좀 더 어떤 전송 속도를 높이는 그러한 4세대 이동통신의 노력이었다 그러면 5세대에서는 물론 그런 데이터를 그 최대 20기가 bps까지 높이는 그런 노력도 하지만 그런 아까 말씀드린 500억 개의 사물이 연결되는 거에 관련된 그런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사물을 연결을 해주고 그 사물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뭐 thing이라고도 하는 그런 두 가지 성능 목표가 두 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잘 아는 노키아의 그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삼각형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꼭지는 기존보다 더 빠른 데이터를 보내자.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그러면 500억 개 같이 그렇게 많은 그런 사물과 연결할 수 있는 IoT를 서포팅할 수 있는 그런 매시브 MTC 또 저희는 뭐 초연결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하나 또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굉장히 고신뢰면서 저지연인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근데 사실은 굉장히 고신뢰면서 저지연은 서로 이렇게 마치 동시에 이루기 굉장히 어려운 목표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를 통해서 좀 해보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5G가 사물 통신을 위한 또 융합을 위한 그러한 이제 그 성능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초고속, 초연결, 저지연 이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주요 기술은 뭐 제가 볼 때 오늘 기술을 논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그런 기술들이 이제 사용되고요. 또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해서 그건 실내에서만 이제 그 사용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실은 이제 애트리가 세계 최초로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를 이동통신에 쓰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평창에서도 밀리미터 웨이브를 이제 사용하는데 굉장히 높은 주파수를 이제 쓰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중에 이제 이전의 이동통신이랑 좀 다른 게 이제 폴라 코드라고 하는 코드가 있는데 그거는 그 어떻게 말하면 전에 이제 그런 정보 이론을 하는 굉장히 이론적인 사람들이 생각했던 굉장히 이상적인 코드였었는데 그런 근데 이 코드는 실제로 그 어떤 이론치를 우리가 저희는 캐패시티라고 때 캐패시티를 달성하는 그런 채널 부호가 5G에 비록 이제 데이터 채널 아니 컨트롤 채널이지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능을 뽑아 보니까 성능도 뭐 제가 뭐 이건 이제 보통 그 신호대 잡음 비대 이제 빗 에러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하는 건데 성능도 굉장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세대 이동통신에는 그동안 이제 그 학교에 계셨던 분들이 연구하던 그런 새로운 규격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고 그래서 어떤 이 세 가지 그 목표에 대한 초고속, 저지연, 초연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구분을 굳이 한다 그러면 초고속 분야는 그런 고화질이라든지 가상현실, AR, VR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저지연은 이제 실시간 통신 또 원격 조정, 뭐 VTX 이런 데 이제 관련이고 초연결은 주로 이제 IoT를 서포팅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화도 어쨌든 이 세 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무선이 이동통신이 그 인더스트리 어플리케이션에 그 적용이 되려면 서로 다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경우는 많은 수를 좀 연결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저지연해야 되고 어떤 수는 굉장히 고신뢰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 규격이 이제 ISA의 SP100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와이어리스 시스템 포 오토메이션인데 현재까지는 뭐 어떤 경우는 와이파이를 쓰고 어떤 경우는 직비를 쓰고 또 어떤 경우는 셀러를 쓰고 하는데 그 통일된 규격이 없었는데 아마 5G가 이러한 서로 다양한 환경에서의 산업체에서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주는 첫 번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 5G가 되면 중요한 건 이제 자동차입니다. 현재 이제 무인 자동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 센서를 통해서 자동차가 그 사람을 인식하고 또 그거를 그 자동으로 운전하고 하는 게 현재이지만 뭐 보시면 알겠지만 테슬라 자동차가 그렇게 센서가 많이 붙어 있어도 사고가 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외부에 이제 그 무선 통신망이랑 연결이 돼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5GA의 오토모티브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 산업의 그 플레이어들과 그 통신의 플레이어들이 전 세계에 있는 주요 플레이어들이 다 회원사가 된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목표는 어쨌든 그 커넥티드 모빌리티를 그 자동차와 연결된 그래서 로드 세이프티까지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인더스트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자동차와 자동차 간에 이제 그 서로 그 뭐 충돌을 회피해 준다든가 뭐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자동차와 인프라스트럭처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뭐 그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게 통신을 할 수도 있고 해주는 거. 실제로 이제 이런 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저희들이 편해지는 거죠, 그죠? 안전해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5G는 실제로 아까 말한 초저지연 고신뢰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면 그 원격으로 진료도 가능하고요. 원격으로 뭐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원격 수술까지도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지방에서 의료 혜택을 좀 덜 받는 저 같은 사람들은 좀 혜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미디어라든지 몰입형 그 비디오 또 게임 젊은 사람들 굉장히 게임 좋아하는데 실시간으로 굉장히 바로 반응을 하면 네트워크 게임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마 5G가 되면은 그러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어쨌든 가속화시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G 경제 효과는 퀄컴에서 나온 자료인데 5G 융합까지 다 된 거겠죠. 그래서 35년까지 약 4천조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5G의 그 발전을 이끈 상위 7개국에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 그래서 한국까지 이제 그런 기관으로 나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주도적으로 5G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계돼서 한 2,2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도 보면은 이제 여기 한 100만 명 정도가 5G 관련된 산업으로 인해서 그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이제 퀄컴이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2018년 그 중순이면 첫 번째 규격인 5G 페이스 1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2018년 2월에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우리 전홍범 소장님이 그 평창에서 세계 최초로 5G 트라이얼을 지금 이제 이끌고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 5G가 어떤 이런 그런 전혀 관계없는 체육 행사에 어떤 굉장히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또 자기 기술력을 과시하는 그런 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로운 주파수, 굉장히 전에는 이동통신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그런 굉장히 제한이 많고 단점이 많은 그런 다시 말씀드린 이동통신에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디서나 기지국이 보이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수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직진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 불편한 그런 장군데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그래서 지금 치열하게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5+2 IoV 데몬스트레이션 존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oV라고 하는 건 인터넷 오브 비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V2X를 하는데 중국이 굉장히 전기 자동차 쪽에 강한 나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실제로 그런 무인 자동차 아까 말씀드린 V2X 또 실제로 드라이버가 있더라도 그런 경우에 대해서 서로 커넥티드 카 개념의 그런 것을 미국 7대 도시에서 실제로 존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이제 프로모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0년 동경올림픽을 위해서 굉장히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 2017년부터
필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G 이동통신의 세 가지 목표에 다 그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일본도 차분하게 지금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굉장히 5G에 일찍 정부가 이제 개입이 돼서 이제 소위 말하는 마스터 전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5G 이동통신 강국해서 이제 그 슬로건을 내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제 2.0이 됐는데 이게 작년에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이 생태계 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5G가 이게 그냥 이동통신만을 위한 규격이 아니고 이게 융합 그리고 타산업과의 그 관련된 것 많이 살아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생태계 쪽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이 됐고 제목도 사실은 맨 처음에 비전에 4차 산업이 없었는데 이제 2.0 되면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KT가 지금 2월에 평창 그 시범 서비스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융합 관련해서 이런 어떤 5G라는 걸 통해서 타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뭐 테스트 베드를 또 만들어서 기업의 이제 표준 모델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중소기업이나 학교가 그 위에 얹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 또 5G와 타산업 융합을 위해서 협력 체계를 마련해서 주로 이제 지금 제일 먼저 목표로 하는 거는 그 국토부 산하에 이제 그 무인 자동차 쪽이랑 이제 그 5G를 한번 연결해 보는 그런 걸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부처는 미래부와 국토부고요. 또 그 밑에는 또 분야가 서로 다른 교수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또 이 사업자와 자동차 회사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동통신이 없는 자동차 또 자동차의 융합이 안 된 이동통신 다 별로 좋은 경쟁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그런 노력들을 5G 포럼을 통해서 지금 협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융합 서비스도 저희들 일본처럼 지금 다 평창에서 보여주려고 각 사업자별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굉장히 쉽지 않은, 왜냐하면 전 세계에 굉장히 이런 이동통신 강국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싸움을 벌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제 뭐 발제를 했는데 어쨌든 5G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초연결 커넥티비티를 할 수 있는 무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많은 무선 규격이 있지만 그런 많은 사물을 연결하면서 또한 고실내 저지연을 만족할 수 있는 규격이 지금 현재 5G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너무 작잖아요. 숫자도 작고 전체 화웨이의 연구소에 있는 직원을 합쳐도 보다도 우리나라 이동통신 관련 연구 인력이 훨씬 작은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저희들이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내지 않으면은 이 경쟁에서 싸우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키워드는 융합입니다. 그래서 융합에서 타산업과의 융합, 그리고 우리끼리의 어떤 전자공학 내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서 어쨌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좋은 양질의 그런 직장을 만들어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